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6일 새벽 5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는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획기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써서 공개한,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으면은 나는 미쳤다는 고백이고,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하여 국헌 문란의 폭동을 지시했다는 자백임을 알게 됩니다. 소름 끼치면서도 헛웃음을 자아내는 부정선거 주장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긴 어렵지만은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미쳤다는 증거고, 윤석열 씨는 사실은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는 저의 과거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국회를 지난 4월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점거한 불법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소수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그러니 헌법재판소에 나를 파면하라고 호소하는 꼴이고, 탄핵 심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대통령인데 수사기관에 부정선거 조사하라는 지시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까? 정상인들이 음모론자들을 공박할 때 하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누가 했는지 제발 한 사람이라도 찍어보라는 데 대한 변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화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극단적인 과장입니다. 과장이 지나치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 선관위의 실적은 1963년에 업무를 개시한 이후 한 번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없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선거의 공정성이 공인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의 조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서유럽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 덕분입니다. 그러한 금자탑에 윤석열은 엉터리 시스템이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한국은행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는 다 엉터리다고 선언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식의 자해입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라는 괴기한 비유는 그의 망상이 주술적 집착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인데 이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많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터인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부정선거 피해자라는 국민의힘 낙선자들 중 민경욱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조용히 있다는 현상입니다. 진 팀의 야구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일단의 관중이 부정으로 졌다면서, 심판 부정으로 졌다면서 운동장에 난입해가지고 심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니 야구팀 소속 회사의 대표가 옳소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심각한 인지부조화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보다 더 악성입니다. 음모론자들도 가짜 투표지의 가능성 정도를 이야기하지 윤석열처럼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수많은 거짓말을 사실로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끔찍하죠.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면은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계속 재직하여 안보 관련 상황을 이렇게 오판했더라면은 전쟁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율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가짜 투표지는 단 한 장도 확인된 적이 없으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해킹에 안전하고 국정원 점검팀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다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음모론자 말고 법원의 정당한 재검표 요구를 한 번이라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나라 선관위를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라고 매도한다면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윤 대통령의 망상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관위를 표도둑질하는 반체제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오판이 그로 하여금 개흥분을 시켜가지고 선관위를 습격, 서버 탈취를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자백입니다. 즉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을 하도록 부추긴 것이 그의 망상이었음이 여기서 결정적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리를 매우 편하게 해주는 자백입니다. 그는 선거소송에서 대법관과 선관위가 부정선거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덮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선관위,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착란의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구사하는 논리가 총체적으로 파탄됩니다. 그런 반역적 부정선거 사례를 훤히 알고 있었던 당신은 왜 그동안 침묵했나?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자를 자임한 당신은 부정을 훤히 알면서도 왜 검찰이나 감사원에 단 한 번도 수사나 조사를 지시 내지
건의하지 않았나? 민주주의에 대한 반익이 진행 중인데 왜 한 번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덮었나? 당신이야말로 부정선거 공모자가 아닌가? 그가 가슴에 울분을 쌓아 놓기만 하다가 발작적으로 계엄령을 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상적 계엄입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또 이렇게 썼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살포, 이권거래, 여론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의 나래가 스케일이 커집니다. 음모론은 진행될수록 이 공상의 수준이 점점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정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한국의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은 국제적 음모로 이루어졌다는 망상이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국제적 컬트 그룹의 수괴가 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친절하게도 자신이 국제적 스케일로 커진 음모론 망상에 사로잡혀서 공상을 하다가 드디어 비상계엄령을 선포, 선관위와 선관위 고위직 및 여론조사소를 계엄군의 주된 공격 표적으로 삼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점점 국헌문란의 폭동 동기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부정선거 배후 세력으로 몰려는 의도도 느껴집니다. 그럼 또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윤석열 음모론은 여기서 괴기스러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삼류 수준의 저열한 부정선거 망상이 계엄령 선포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결정적 폭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망상을 실제 상황인 전시나 사변으로 착각하여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질환적 정세란 이야기죠. 그는 정말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사건 직후부터 이것은 망상적 계엄령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정확하였음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백문으로 보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2027년까지 남아 있었다면 무슨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래도 잠이 옵니까? 감사합니다. 조화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오후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저 자필 편지를 읽고 정말 그 망상 수준에 경악했습니다. 저분은 감옥에 가실 게 아니라 빨리 병원부터 가셔야 될 분이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이 편지의 상당 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할애됐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엄은 정당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망상이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세력을 선거 조작으로 국회의석을 차지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국제조직과 연대해서 거대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음모론자들이 툭하면 딥스테이트, 중국 공산당 또는 북한이 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자, 대통령의 정말 거짓말로 가득 찬 이 부정선거 음모론 맹신, 자,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칼에 찔린 살인에 비유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서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치에 맞는 비유를 하십시오. 어떻게 부정선거를 살인에 비유합니까? 자, 그러면 살인당한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죠? 칼에 찔린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 자, 그러면 살인당한 피해자는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민경욱, 황교안 빼고 아무도 소송 제기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니,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인지 칼에 찔린 흔적도 없고 피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망상이죠. 게다가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라니. 2020년 총선과 관련해서만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부 기각됐죠. 이뿐 아니라 경찰, 검찰 조사까지 상당수 이루어졌지만 모두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법원도 썩었고 검찰, 경찰 다 썩었어, 언론도 썩었어, 이런 식의 극단적인 부정일 뿐이죠. 자, 대통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에 거짓말입니다. 선관위 어떤 보안 상태가 엉터리더라. 이거 2023년 10월에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시스템 그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정원 발표에 근거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더라. 해킹을 했는데 다 뚫리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국정원의 당시 이 보안점검 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처음에 선관위에 알리지 않고 몰래 이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돌아가는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에 딱 걸렸다라는 거죠. 결국 차단되어서 그 방화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없으니 이 보안 벽을 풀어달라, 보안 단계를 풀어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관위가 다 풀어주는데 어느 정도로 풀어줬느냐? 이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도, 소스 코드, 그리고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다 국정원에 제공한 이후에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니까 마음대로 해킹이 가능했겠죠. 이건 집으로 비유하면은 보안 시스템도 다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설계도도 다 알려준 상태에서 한번 도둑질 해봐라. 이것 갖고 똑같은 엉터리 보안 점검이었다라는 거죠. 이래놓고서는 당시에 국정원이 아니 해킹을 하니까 해킹이 다 되더라, 다 뚫리더라, 이렇게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했다. 그래서 해킹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선거인 명부 막 조작도 되었고 유권자, 유령 유권자도 막 만들 수 있었고 투표 결과 값을 다 조작 가능했다. 아니, 뚫리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발표가 지난 국정원에,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맞춤 보고서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식의 엉터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도 민망했던지 부정선거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이는 해명까지 민망하게 내놨었는데 지금 이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설정해놨더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직전에 선관위가 다 보안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한 번 더 추가했죠. 원래도 2중, 3중에 수개표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단계를 추가해서 2,800만 표 중에 단 한 표에 오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정확한 투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부정선거라고요? 자, 다음 대통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맨날 지금도 댓글 달면서 이런 얘기하죠. 뭐 일장디게 투표지가 있었다. 뭐 본드로 덕지덕지 발라진 투표지가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다. 뭐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이게 전부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게 모두 가짜 투표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지난 2022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경욱 당시 2020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했었던 민경욱 후보가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당시에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 투표지에 대한 감정이 다 이루어졌고 이건 조작된 것도 아니고 위조된 투표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어떤 정도로까지 감정을 했느냐. 자, 당시 그 원고 측이 그 민경욱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해서 감정 대상으로 선발된 게 122매였습니다. 자, 어떤 시기였냐면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은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자, 또 투표관리관인, 즉 도장이 뭉개져 있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것. 접착제가 묻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 또 검은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부분이 다른 색으로 인쇄된 것. 뭐 배춧잎 투표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 감정인을 선정을 했는데 원고 측, 즉 민경욱이 추천한 2명의 감정인 중에 충북대 모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발해서 다 그것도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다 감정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저는 대체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왜 가짜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작년 총선에서 이거 제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려고 일부러 접지 않고 살짝 말아서 접힌 흔적이 없게끔 투표함에 들어가지는지 테스트해 봤습니다. 들어가지던데요. 이게 왜 가짜 투표지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왜 투표 조작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황당 주장에 대해서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정말 접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빳빳하다 라고 주장한 투표에서 접힌 흔적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개표가 다 이루어지면 100매씩 묶어서 빳빳하게 펴서 오랜 시간 보관을 하니까 겉으로는 빳빳해 보이는데 현미경을 동원해서 들여다보니까 접힌 흔적이 발견되었다. 자, 또 일부는 접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처럼 접히지 않게 말아서 집어넣은 투표지니까. 자, 그래서 아니 이런 망상을 위해서 대법원이 이런 식의 현미경까지 동원하는 이런 황당한 코미디 같은 이런 감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부 훼손되거나 끈적이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자, 투표지에 뭔가 끈적거리는 이물질이 묻어있더라. 이게 가짜다, 위조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조된 투표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막 투표함에 몰래 집어 넣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왕 넣을 거 정말 실무 투표지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아무 이상 없게끔 집어넣지, 여기다가 뭘 덕지덕지 붙이고 도장 잘못 찍고 일부러 훼손해서 이걸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망상입니까? 자, 그런데 이물질이 묻어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이런 투표지는 모두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외에서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하시죠? 투표한 다음에 봉투에 집어넣고 네, 이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붙여서 투표함에 넣죠. 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통해서 각 해당 관리위원회에 다 보내져집니다. 자, 여기 그 투표지를 집어넣고 봉투로 붙이고 이걸 또 개봉하는 과정에서 그 봉투에
묻혀져 있는 그 접착제가 옮겨 붙는 거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다 넣은 다음에 이걸 벗기고 이 접착제로 붙여야 되는데 이걸 미리 떼놓고 봉투를 붙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 끈적거리는 부분이 투표지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붙어가지고 봉투에 들어가면 그걸 또 자르는 과정에서 잘려나가거나 이런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소위 1장기 투표지. 자, 투표지에 밑에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게 되죠. 이게 뭉개진 투표지가 위조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이런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무효표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중 일부를 현미경을 동원해서 또 감정을 해봤더니 뭉개지긴 했지만 그 관리관 인이 정확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투표관리관 인은 우리 투표할 때 찍는 도장처럼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 도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찍어야 되는데 이 투표관리관 인을 잉크가 없는 줄 알고 적색 스탬프를 한 번 더 찍어서 이중으로 이걸 묻혀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거 다 테스트하고 감정까지 한 결과 이런 1장기 같은 이런 도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모두 가짜 투표지가 아니다, 위조된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이런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이거 다 나오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날 음모론 유튜브나 시청하면서 그 선동적 영상에 홀려가지고 이런 망상에 빠진단 말입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대통령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정선거를 그냥 믿으라고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러면서 선관위만 흔들어댑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지식인들, 음모론자들이 선관위를 향해서 선관위 너가 너의 순결함을 증명해봐. 너의 그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무결성을 네가 입증해. 선관위를 향해서 이렇게 욕합니다.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건 그냥 의처증입니다. 의처증. 여러분은 의처증을 가진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믿겠어. 나는 너가 뭘 가져와도 믿지 못하니까 너 스스로 너의 순결함을 입증해봐. 이건 너무나 폭력적인 주장인데 이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특정할 수도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망상을 펴고 그 망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계엄이죠. 의처증이 심해지면 살인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사례 많죠. 그러니까 이 폭력적 선동의 결과가 계엄까지 갔으면 반성해야 될 텐데 이건 지금 사입이 종교 수준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대통령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투개표는 전자 시스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투개표가 아니죠. 여러분 선거에 보셨잖아요. 온라인에서 투표하고 온라인에서 개표 딱 집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투표하시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공개적으로 개표 작업을 하는 이건 오프라인 다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수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한다, 집계한다, 개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망상을 하는 것이죠. 그 대통령의 이런 망상처럼 선관위 시스템이 다 해킹에 뚫려가지고 막 모든 것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다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장에 실물 투표지가 있고 현장에서 사람이 눈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니까 아무리 조작 세력이 뭘 투표값을 조작하고 가짜를 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 적발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 투표, 이 부정 세력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사전에 해킹을 통해서 투표값을 딱 조작을 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쥐도 새도 모르게 30만 명의 개표 사무원 눈을 피해서 투표함에 막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다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집계와 전혀 안 맞는데요. 아니 실제 유권자가 관외 투표를 할지 사전 투표할지 아니면 현장 당일 투표를 할지 어떻게 알아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모든 변수에 딱 맞춰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건 무슨 부정 세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는 이런 망상이다. 미치거나 아니면 코미디거나. 자, 마지막 대통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망상에 망상을 더하더니 이젠 아주 글로벌하게 나갑니다. 음모론자들, 이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 자, 얼마 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주장까지 했죠.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는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가 잡혔다. 누군지 밝혀야 된다. 완전 거짓말. 당시에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던 사람들, 선관위 공무원, 5급 승진자 과정, 6급 보직자 과정 2개의 교육 과정으로 아니 선관위 직원들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국인 해커 부대였다. 이런 뭐 어떤 언론에서 이걸 기사로까지 내보내기도 했는데 완전히 망상, 코미디를 지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허접한, 이렇게 거지 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여기에 홀려서 계엄까지 펴고 아직도 그걸 굳건히 믿고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체포되는 당일날 공개를 한다고요. 정말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어제까지 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체포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대통령을 비롯 음모론자들을 빨리 격리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